이성계 및 그의 조상. 이제 이성계의 조상은 원래 전주에서 살다가 신라의 신하로 지냈지만, 자, 여기 보면 전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라의 신하로 지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전주가 있는 곳이 곧 신라다.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제가 전주를 검색해 놨는데, 현재 이 부분이 되네요. 여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전라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죠. 신라가 백제를 먹었다고 하니까 이 전주가 있는 이 전라도 지역도 신라의 영향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성계의 조상은 원래 전주에 살다가 신라의 신하로 지냈지만 후에 까닭이 있어서 함경도로 이주했다. 자, 그러면 이성계의 조상은 전주에서 함경도로 또 이주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함경도가 또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경도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두만강 일대 여기 아래쪽 부분은 이제 함경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성계 조상은 원래 여기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요렇게 이동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성계가 화랑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여기 화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이죠, 그러면. 이성계가 어디서 태어난지 한번 봅시다. 제가 실록에서 화랑과 영흥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태조실록 일본 청소 내용을 보면 한조가 영흥 부원군 최양기의 딸과 혼인하여 화랑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선택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고려 충수강 4년 1335년 을의 10월 11일에 김희의 태조를 화령부로, 여기 보면 영흥부 사제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화령부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때문에 원나라가 함경도 지방을 차지할 무렵에는 원나라를 섬겨 그곳에 지방관이 된 적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성계 조상이 원나라에 예전에 붙어 살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원나라를 섬겨, 이런 내용이 나오고 지방관이 되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요. 자, 그렇지만 공민왕 때에 원나라가 크게 세개지자 왕은 공공연히 원나라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여 이왕 5년에는 그때까지 사용하던 원나라 연호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장수를 파견하여 영흥의 원나라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 자, 여기 보면 쌍성총관부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쌍성총관부가 성향시 영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도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태조 이세계의 조상들이 이제 이쪽 쌍성총관부를 쳤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가 한반도 여기에 있었다면 이 고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동북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쌍성총관부가 이쪽에 또 있어야 됩니다. 고려가 대륙이라고 보면은 이 쌍성총관부는 이 동북면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양시, 야원행성. 고려나 조선의 위치가 어딘가 따라 이 쌍성총관부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영흥에 있었는데 왕명을 받들어 몰래 고려군을 도와 쉽게 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춘은 후에 그 공으로 이 방면에 지방과 삭방도 만화 겸 병마사에 임명되어 함흥에 있으면서 고려의 국경을 안정시켰다. 자, 이것이 이 시가 드러나는 시작이다. 그 후 이성계는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아 오랫동안 이 방면에서 재임했지만 당시 함경북도 북부에는 여진족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어
반역과 복종이 항상 일어났으므로 늘 그것을 안정시키고자 임무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또한 여러 차례 그 지방에서 왜구를 방어하고 그들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고, 이래하여 이름이 크게 알려졌으며 마침내 국정에 참여하는 데까지 오르게 되었다. 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시 고려는 나라의 운영에 매우 곤란한 처지였어. 때로는 원나라와 친하고 때로는 명나라와 친하여 그 방침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명나라와 친하게 지냈다는 방침을 취하고 점차 세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마지막 왕이 공양왕 제32대에 추대하여 옹립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이성계 이제 조상이 예전에 어디에 이제 정착했고 뭐 어떻게 뭐 지내왔으며 뭐 태조 이성계까지 간략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성계의 조상은 원래 전주에 이제 살다가 신라의 신하로 지냈는데, 예, 후에 함경도로 이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실록에는 이제 어떻게 적혀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록에서 알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태조실록 1권 총소 첫 번째 기사, 태조 이성계 선대의 가게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서 삼척 우지를 거쳐 알동에 정착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전주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앞전에 우리 역사 여기에 소설한 내용을 보면 전주 나오죠. 자, 전주에서 살다가 신라의 신하로 지냈는데 후에 함경도로 이주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주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의 선대 조상들이 어디에 정착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알동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또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요. 알동은 남경 동쪽에 90리에 있으니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성계의 조상이 정착해 있는 지역이 여기 보면 남경의 동쪽 90리에 정착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남경이 있는 곳에 그것이 이제 알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90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는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이 남경이 있는 곳이 이성계의 조상이 정착한 알동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여기 함경도로 다시 또 이주했겠죠. 자, 여기 태조실록 1권 총소 요거 한번 선택해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조 이성계 선대의 가게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서 삼척 우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하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전주가 출발지가 되고 뭐 삼척을 거쳐가지고 우주를 거쳐 이제 알동까지 정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동이 마지막 정착지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정착한 지역이 알동입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 알동이 있는 데가 남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태조 강은 지인 개운 성무 신무 대왕은 성은 이시오 휘는 단이요 자하는 군진이다. 그전의 휘는 성계요 호는 송헌이다. 전주의 대성이다. 사공 휘 한이 신라에 배설하여 태정왕의 10대 손자인 군윤 김은의 딸에게 이제 장가 들어 시중자연을 낳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태조 강은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성계죠. 자, 이성계의 이름이 여기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휘는 성계라고 하니까 원래 이름은 성계인데 또 다른 또 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단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여러 영상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단이라는 뜻이 이게 명이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뭐 해석을 하면은 광명이다. 태양이 아침에 그 빛을 이제 바라면서 하늘 높이 이렇게 뜨는 그런 내용이 광명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단이다. 이 조선의 뜻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침에 뭐 해가 뜨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이나 명이나 뭐 조선이나 다 같은 의미다. 자, 여기 이제 전주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라라는 이 말도 나오죠. 신라에서 이제 뱃설했다. 자, 앞쪽에 한번 봅시다. 성품이 호방하여 사방을 경락할 듯이 있었다. 처음에 전주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 20세로서 용명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자, 여기에 보면 목조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강릉도와 삼척현으로 옮겨가서 뭐 거주하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목조가 이분이 누구일까요? 자, 목조로 검색을 하니까 조선의 제1대 왕태조의 고접으로 원나라에 기여하여 여진을 다스리다가 원의 뱃슬로 살았으며 조선개국 이후에 추전된 왕족이다. 목조는 고려의 문신으로 조선시대 추전왕이자 익조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익조의 아버지다고 하니까 그럼 또 익조는 또 누구인가요? 자, 익조는 조선의 추전왕으로 도조의 또 아버지다. 환조의 조부, 태조의 중조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복잡습니다. 호칭이 이렇게 계속 선대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환조 나오죠. 환조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되죠. 즉, 환조의 조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환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환조 이렇게 검색을 하면, 환조는 이자춘으로 고려의 무신이며 조선의 추종 국왕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목조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호칭이 좀 복잡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일찍이 배 15척을 만들어 왜구를 방비했는데 조금 후에 원나라 야굴 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을을 침략하니 목조는 두타 산성을 지켜서 난리를 피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에 고려에서는 목조를 의주 병마사로 삼아 고원을 지켜 원나라의 군사를 방어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사람을 2번이나 보내어 목조에게 원나라에서 항복하기를 청하니 목조는 마지 못하여 김보노 등 1천여 호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자, 이보다 먼저 평양의 백성들이 목조의 위세와 명망을 듣고 붙쫓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함께 따라오니 뭐 이런 내용도 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그 전에 원나라에 빌부터 붙어 먹고 산 손조들이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참 좋습니다. 자신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신을 때리면서 살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이제 이런 짓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조선이 이 건국돼도 뭐 그렇게 좋지 않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보면은 뭐 조선 그러면 헬조선, 아주 뭐 보잘것없는 조선, 뭐 이런 말로 이제 헬조선 그러죠. 나중에 이성계 이제 조상이 이제 원이 이제 멸망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또 원을 이제 버리고 또 고려에 또 빌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목조는 이에 동종의 딸을 산길에서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목조는 수로와 육로를 지나서 살이 이성이다에 이르렀는데 그 천호가 군사로서 막음으로 목조가 기순을 한다는 뜻을 말하니 천호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 말로써 그에게 보답하고 마침내 개원로 남경의 알동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자, 이때가 송나라 이종 보 2년
1254년이요. 원나라 현종 4년이요. 고려 고종 41년 갑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이 내용을 보면은 이성계의 조상이 여기에 남경의 알동에 이제 정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에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알동이 있는 곳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경도 경흥의 두만강 대안에 있었던 러시아 영내의 지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지명은 이성계의 고조인 목조와 관계가 있다. 목조는 본래 덕원에 살았는데 이곳으로 옮겨와 익조 때까지 살았다. 익조 때 여진족이 그를 시기하여 해치려 하므로 두만강에 있는 적도를 피하여 난을 면했다. 뒤에 익조는 다시 덕원으로 옮겨 살았다. 자, 알동에는 이성계 주상이 묻힌 두 개의 능이 있었는데 태조 때 경흥 남쪽의 능평으로 이장하였다가 태종 때 함흥으로 이장하였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때 또 한 번 더 옮겼다고 하네요. 알동은 간도 지방과 함께 고려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 연해주 지방까지 이주하여 살던 뒷받침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알동이라는 이 위치가 여기 두만강에 이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두만강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쪽 부분 아닙니까? 여기 한봉도 꼭대기 여기에 알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알동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돼요. 자,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내용으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알동의 위치가 남경에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의 한반도가 고려였다면 고려시대의 남경은 이쪽 부분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알동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알동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남경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알동이 왜 여기 도망가 이쪽에 있나요?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개원로 남경에 알동에 이르러 거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즉 남경에 있는 것이 알동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복사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지 개운로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룰 수, 이르다, 마치다, 끝내다, 미치다. 자, 이런 뜻이 있으면 어딘가 이제 끝 지점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르지, 이르다, 도래하다, 미치다, 이것도 닿다, 뭐 닿다, 뭐 끝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수지면은 어느 곳에 도착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이 어디냐? 여기 앞쪽에 나와 있잖아요. 열개, 으뜸은 길로. 여기서는 개원로라고 지명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개원로에 이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개원로에 이르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누가 개원로에 이르나?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목조라는 사람이 되죠.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봅시다. 남경지알 동거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명나 남쪽으로 향하다. 자, 그리고 서울경 서울. 자, 여기서는 남경이라는 지명이 되겠죠. 자, 이때는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고려의 남경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지. 자, 가다. 자, 여기서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 남경에 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할 알. 관리하다. 빙빙 돌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동력동. 동쪽 방향으로.
자, 여기서는 그냥 알동이라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 뜻을 보죠. 있을거, 있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죠. 살다, 거주하다 그러면은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 알동에 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 이에, 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위쪽에 있는 알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알동의 위치가 이 원문에는 어디인가요? 자, 여기 고려의 수도 남경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남경에 가서 알동에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전에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개원너라는 이런 지명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개원너나 남경이나 알동이 있는 곳은 거의 같은 곳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개원로에 이르다, 여기 남경에 알동에 살다, 거주하다, 뭐 정착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으로 보면은 고려 남경 수도가 있는 그 부분이 거기에 알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개원로로 확인이 됩니다. 그걸 번역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목조는 항복 의사를 표명하였고 청가구는 그에게 후한 잔치와 위로를 베풀었으며 무조 또한 그들에게 소와 말을 선물로 주었다. 그 후 그는 카이위안으로 가서 난징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이위안이라 되는 게 이게 개원로가 되겠습니다. 개원로로 가서 난징, 남경에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난징에 있는 알동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알동이 이게 진짜 지명 이름이지. 그것도 좀 의심이 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동쪽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남경의 동쪽에 정착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알동이 지명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원어를 검색하면 이런 정보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거는 위키 백과 자료가 되겠죠. 자, 제가 미리 들어갔는데 이런 지명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그 한문의 내용을 제가 여기 이제 붙여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개원어의 다양한 지명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자, 여기 항주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절강성이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또 개원어가 뭐 하남에도 뭐 있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이 개원로가 되겠습니다. 항주에 있는 개원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때 이제 시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송나라 이종 보우 2년 1254년이고 원나라 헌종 4년 고려 고종 41년이 됐으니까 바로 이 송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항저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쪽 부분이 나타나죠. 여기 남경 나오죠. 여기 항저우 나오죠. 자, 여기 양주시 나오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양주시, 난징시, 항저우 바로 이 일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자, 다시 제가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개원로에 이르다 여기 남경의 알동에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고려 남경 수도나 아니면 뭐 원나라 그 남송의 그 수도 지역인 그 알동에 이제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거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 남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한 사이트가 보여요. 이게 고려 남경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경향신문의 내용인데 이거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신영동 고려 건물터 출토 승하 3년 명기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고래 남경 수도가 있는 위치가 요런 이제 기와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래서 이 기와가 발굴이 되는 곳이 남경의 위치라고 합니다. 고래 남경 수도가 있으려면 기와가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성을 이루는 그 주춧돌이 발견이 돼야 되죠. 궁의 건물을 이루는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하고 기둥을 받쳐주는 그 주춧돌이 발견이 돼야 그것이 성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기와는 뭐 어디 가도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와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뭐 이런 문양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래 건물터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미지 전체를 보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뭐 2007년 경복궁 흥복전지 도랑 유구에서 뭐 확인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경복궁 흥복전지 고려시대 12, 14세기 요 출토됐다고 하는데 요 위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 삼각산, 승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요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뭐 삼각사, 승각사, 장의사 방문 기록에 뭐 고려사에 뭐 나온다. 뭐 요런 기록이 뭐 있다고 합니다. 천추태후가 대량 원군을 미워하여 승려로 만다. 천추태후는 여러 차례 삼각한 신을사에 머무르던 어린 헌종을 암살하여 자격을 보냈다. 고려사 현종 총서에 나온다고 하네요. 자, 여기 이제 삼각산, 북한산 나옵니다. 여기 승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고려 건물터라고 합니다. 평창동에 있대요. 신영동, 뭐 장의사터, 부암동. 자, 그리고 부악산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려 남경 나오죠. 여기 경복궁 바로 위에 고려 남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이미지가 있고, 자, 여기 청와대 있죠. 1101년에서 1104년에 남경 조성 완료, 뭐 요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지도 여기 보이시죠? 고려 남경터. 뭐 요런 내용도 있고, 뭐 이런 유물이 이제 발견이 됐대요. 흥복전이라고 고려 기와 출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기와가 출토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궁성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주춧돌이 발견이 돼야 그것이 성터이고 그것이 남경수도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춧돌이 발견이 돼야 그것이 궁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근데 기와 몇 점 발견됐다고 그것이 남경수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여기 경복궁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고려 기와 출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남경수도가 있었대요. 자, 제가 경복궁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 경복궁이 이제 사강이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설명 내용을 보면 고려의 궁이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참 웃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슨 궁이 있습니까? 자, 오히려 경복궁이 고려의 남경 궁터였다고 하면 더 이해가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 뭔 여기에 남경 수도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기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의의가 없는 대한민국 학계의 이제 설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개원로 남경의 알동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알동이 남경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실록의 다른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는 여기 화령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령이 알동이 돼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학계에서 이 알동이 여기 두만강이 있는 위치가 거기에 알동이 있는 위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만강이 있는 위치가 거기 남경수도가 있나요?
자, 다시 보면은, 저 고려의 남경수도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알동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학에서 설명 내용을 보면 여기 두만강 이쪽이 알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경수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여기가 남경. 자,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때가 송나라 이종 보우라고 하고 그리고 원나라 흔종 사년이라고 합니다. 즉, 이 원나라 시대에 이 수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원나라의 남경 수도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재민이가 가르쳐 주는데 원나라 시대에는 남경이 수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남경이 바로 난징이 되겠습니다. 원나라 정쟁에 희생양이 된 충선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금산사로 피신을 한다. 당시 강남 지역에 위치했던 남경의 금산사는 충선왕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이곳에 자주와 불공을 드렸고 원을 대표해 이 절에 어향을 내리기도 했다. 자, 지도로 설명을 하면 바로 여기가 남경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바로 알동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견노 남경의 알동이다. 자, 이렇게 실록이 적혀 있죠. 자, 실록도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선왕조실록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자, 이 부분 또 보면은 익조가 여진 천호의 협공을 피해 알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적도를 거쳐 우주에 정착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다 보면 알동이란 말이 나오죠. 알동에 이르는 사람이 있으면 목조 또한 이같이 접대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알동이 있는 위치가 여기 여진족이 있는 위치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진족이라고 하면은 이 지도로 보면 이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여진족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여진족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죠. 이쪽에 여진족이 있으면 이거는 서여진이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동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동이 여기 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익조는 황급히 돌아와서 가인들로 하여금 가산을 배싣고 두만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서 적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기는 손부인과 함께 가양탄을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알동의 들에 적병이 가득히 차서 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알동이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또 두만강이 있는 위치로 설명을 합니다. 자, 앞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알동이라는 위치가 여기 남경에 있는 위치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이 적은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두만강에 이 알동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는 이 기록은 제가 보기에 이 가짜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 태어난 곳이 여기에 보면은 이 영흥부, 하령부라고 만들기 위해서 이게 조작질 해놓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기록이라는 게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조 이성계는 여기 화령부에서 이 태어난 게 아니지요. 이 화령부가 있는 곳이 보통 이제 영흥부원군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두만강이 있는 그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여기 남경의 이 부분에 정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고지도 보면 알 수 있죠. 1785년도 대천 강요도 지도를 보면 여기 이성계가 태어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자, 명태조가 태어난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나라 시대 때 그 남경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고려에서도 이 강릉이 되는데 이게 양주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남경 수도가 여기 강도라고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나라 시대 때 남경이 고려의 남경 이 부분의 수도와 같은 곳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송도 여기 나오죠. 요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24교 요 이제 다리를 건너 가지고 예전에 이 아래쪽 남송의 수도 여기 항저우에 이 두 번째 이제 수도를 뒀다. 이제 예전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송고종 도읍토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한자로 송고종 도읍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 이성계로 예측되는 여기 명태조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알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태어났다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동북면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정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바로 원나라의 요 남경이 요게 고려의 남경하고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만강에 여기 알동이 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 내용은 총서 9번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여기 남경에 여기가 알동이라는 요거는 첫 번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에 일치성이 없다. 같은 알동의 지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다른 지역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이게 화령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죠. 이게 뭐 함흥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화령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경상북도 상주시 서부지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청 강요도에 여기에 보면은 이 명태조 여기 태어난 지역이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여기가 경상도가 돼야 되고 여기가 전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신라 지역이다. 자, 그런 해석도 되는 겁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 량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덕여왕이 묻힌 량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죠. 선덕여왕의 능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기 보면 선덕여왕이 묻혀있는 량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묘가 나오는데 이 묘가 있는 위치가 량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은 이렇게 묘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태조실록 총소 이제 두 번째 기사 내용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 알동은 남경의 동남쪽 90리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하죠. 남경에서 동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알동 제남경 동남 90리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경에서 동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알동이 나온다. 그런 해석도 되는 겁니다. 이 알동이 있는 위치가 이게 남경이 되겠습니다. 원나라의 남경이고 고려의 남경이 같은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청 강요도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에 강도라 적혀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편 여기에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태어난 이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촌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른 이름으로 또 환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이 내용에서 영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자춘은 자신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1355년에 고려에 투항하여 소부윤의 관직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유인우와 더불어 동북면을 협공하게 하여 쉽게 이 지역을 점령하여 원의 간섭기 이래 뺏겼던 동북 영토를 99년 만에 해수하였다. 여기서 동북면이라고 하면 고려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북 방향이 되겠죠. 또한 이때의 전공으로 대중, 대부, 사업, 복경이 되어 저택이 하사되었고 오랫동안 그의 기반이었던 동북면을 떠나 개경에 머물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동북면이라고 하면 이 한반도가 아니죠. 보통 우리 라오닝성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동북면이 되겠습니다. 그 동북면에서 개경, 북경, 베이징으로 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개경에 머무른 지 1년 만에 그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곳의 토착 기반을 이용하여 고려의 조정을 배반할 것임을 들어 그의 동북쪽 귀환을 대신들이 반대하였으나 공민왕은 그가 아니면 동북면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sak방도만호 겸 병마서로 임명하여 그는 다시 영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3년 뒤 1360년에 모든 관직을 사퇴 후 이듬해 1361년에 영흥항리 그곳에서 사망했다. 여기서 이제 날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자춘이 고려에 투항한 시기가 이게 1355년이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여기 보면은 태조가 화령부 또는 영흥부에서 사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태조 이성계께서 화령부나 이 영부에서 태어난 게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개원로 남경의 알동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선대가 여기서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자춘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가 동북면으로 이동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즉 태조 이성계께서는 여기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 여기에 이제 정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북면 두만강이 있는 이곳이 알동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가짜다. 그리고 한반도 여기에 남경이 있다는 것도 가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진실은 단 한 가지. 여기 남경, 고려의 남경, 원나라의 남경, 여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반도 이야기는 다 가짜다.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물과 유적도 이 한반도, 이 서울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이거는 다 가짜가 되겠습니다. 유물이 여기서 발견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 하나만이 진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